여러분들은 혹시 세 개의 슬라이드나 세 개의 장표로 청중을 죽일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전 분명히 믿고 있는데요. 지루한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의미 없는 장표, 그리고 핵심이 없는 제안서는 청중을 정말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그런 욕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옷은 입는 사람의 개성을 살려줘야 한다. 즉 개성을 살려주는 수단일 뿐이지 그 옷이 사람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죠.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즉 우리가 발표할 때도, 그리고 발표 장표를 만들 때도, 제안서를 만들 때도 장식적인 거, 효과적인 거는 최대한 배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제안 발표의 방법론을 이제는 스마트한 제안력으로 조금씩 바꿔가야 할 시기가 됐다는 거죠. 고객과 청중과 평가자는 늘 불만이 많습니다. 고객은 핵심이 없어서 불만이고요. 청중은 이해를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평가자는 평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그 전략이 그 전략이고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청중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전문 용어를 많이 쓰고요. 고객은 자꾸 포커스가 자기한테 맞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불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똑똑한 제안 방법,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세 장만 고치신다면 오히려 청중을, 고객을 살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제안서와 슬라이드의 표지를 바꾼다면 그들을 살릴 수 있다. 이게 궤변일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대부분 많이 등장하는 세계 전도, 그리고 국가들의 국기, 푸른 하늘, 그리고 초록색 잎과 줄기, 푸른 물, 멋진 혁신 도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표지에. 요즘에는 스마트라는 게 대세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쓰는 모습, 스마트폰에서 막 향기가 나는 거, 꽃이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여지죠. 결국 뭐냐면 그렇게 그냥 여러 가지의 요소를 조합하고, 그리고 제목을 그대로 제안 요청서에 있는 내용을 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무엇을 위한 무슨 제안, 무슨 설명회, 날짜, 그리고 누구 회사, 그게 다죠. 그래서 좀 더 이쁘게, 좀 더 그라데이션을 세련되게 이렇게 해서 계속 쉐입도 만들고요. 그 시간을 상당히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제안서와 슬라이드, 표지를 봐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죠. 두 번째 바꿔야 할 것들, 목차가 됩니다. 그 표지를 넘겼더니 뭐가 나옵니까? 대부분 목차 아니면 콘텐츠, 그리고 그 밑에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로마자 1. 로마자는 쓰기도 어려워요. 파워포인트나 그 키노트에서, 그죠?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그대로 제안 요청서에 있는 내용을 쓰게 되죠. 그럼 이게 두 장째입니다. 뻔한 내용이죠. 다시 세 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또 그 사업에 대한 이해, 개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결국 세 장이 넘어갈 동안 제안사는 고객한테 얘기해 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이렇게 하죠. 본 사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1. 국가 브랜드 뭐뭐에 대한 무슨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뭐입니다. 이렇게 그냥 읽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객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궁금해하겠죠. 답답해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런 발표를 만약에 그 경쟁 제안에서, 경쟁 PT에서 10개사가 들어왔다면 10개사가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겠죠? 정말 지겹겠죠? 만약에 저라면 제가 7번째 들어간다면 앞쪽에 대한 건 다 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전략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청중과 고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렇다면 새로운 제안과 프레젠테이션, 국가 브랜드라고 한다면 제목만 쓰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과 이슈를 이렇게 슬로건이나 문구로 만드는 거죠. 고민해 봤더니 국가 브랜드가 없다. 좀 더 심각하게,
죽었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죠. 국가 브랜드 운영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 주최 기관과 국민들의 열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빨강으로 한번 표시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제안사의 능력을 얘기할 때는 자격을 한번 말해보는 형식으로 한번 취해보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컨셉을 잡아보고요. 이것들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만들 수 있겠죠. 빨강 그리고 열정, 우리의 대표 선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무엇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즉 우리는 이번에 사업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상징으로서의 빨강, 그리고 붉은 악마의 느낌으로의 열정, 그리고 그 대표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다 담겠습니다라는 의지를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차에서도 단순히 사업에 대한 이해, 전략에 대한 개요가 아니라 첫 번째, 국가 브랜드는 죽었다. 왜 죽었는지, 왜 이렇게 심각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사항을 얘기할 것이고요. 빨강 그리고 열정으로 피어나다. 우리의 전략 실행 방안은 이렇게 열정으로 뭉친 이런 방안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의 자격은 이렇습니다. 3컨셉으로 딱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목차, 표지 두 가지만 가지고서도 우리 제안사가 얘기할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방향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이미지와 제목을 갖다가 붙여놓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취업 박람회다면 국제 취업을 정말 하고 싶다면 국제 취업이 나의 꿈이야. 그럼 그 꿈을 버킷리스트로 풀어보는 거죠. 국제 취업 버킷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라. 지금부터 2020 국제 취업 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에 대한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풀어가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국제 취업 버킷리스트에 올라가 있을까요?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형으로 풀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화려하고 버튼이 많고 막 입체적이고 그라데이션 많은 이런 것보다는 화살표 하나로 우리의 방향성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복잡한 도표와 그리고 그래프 또 다시 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내가 말할 핵심 내용만 그대로 직관적으로 보이게끔 얘기하고 그 내용만을 설명을 하고요. 혹시나 내용이 미비하다면 별첨 자료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그 고객과 청중들은 나한테, 발표자한테 눈을 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멋진 도해보다는 실제 내가 발표할 4가지라면 4가지 중에서 핵심, 강약을 따져서 핵심 내용을 좀 더 많이 보여주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발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작성이 잘 돼 있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도가 분명해야만 여러분들이 발표를 잘할 수 있고요. 새로운 감성 제안과 프레젠테이션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디어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생활에서 얻는 아이디어 정말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테드닷컴 들어가 보시게 되면 많은 강연자들의 무료 강연을 볼 수 있죠. 특징 하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처럼 책에 있는 내용 그리고 전문가가 얘기해 준 대로 그대로 읊조리거나 그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제스처와 자기만의 방법으로 얘기하죠. 오히려 그게 더 전문가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스노우입니다. 스노우도 테드랑 비슷하지만 좀 더 다양한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소설가라든가 여러 가지 스티브 잡스라든가 이런 강연 자료와 스크립트도 볼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KOC도 비슷한 내용들이죠. 그럼 네 번째, 스토리와 컨셉을 보고 싶다면 슬라이드 쉐어에 들어가 보시게 된다면 아주 다양한 재미있는 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그리고 국내 자료 보고 싶다 그러면 삼성경제연구소 세리의 파고다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국내 자료 슬라이드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중요한 건 벤치마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묻어나 있는 그런 제안서와 발표 자료가 바로 제안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